Hello，各位同学们，大家好。여러분 안녕하세요. 겨울학기 관용어 챌린지 21기죠. 첫 번째 주제 설명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한자 바로 볼까요? 泼冷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쪼갤 수 있죠. 冷水가 뭡니까? 차가운 물이에요. 찬물을 冷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은 덥다 할 때热를 넣어서 우리가 热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冷水는 찬물. 泼가 무슨 말일까요? 확 끼얹는 걸 푸어라 그럽니다. 물을 힘껏 어디에다가 끼얹거나 퍼붓는 거 있죠. 그러면 푸어 렁쉐 하게 되면 그 물을 끼얹은 곳은 어떻게 됩니까? 열기가 뚝 떨어지게 되겠죠. 때문에 이 푸어 렁쉐라는 단어는 어떤 표현으로 쓰냐면 기분을 깨다, 흥을 깨다, 열기를 떨어뜨리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뭔가 우리가 막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흥을 깨는 소리를 한마디 탁 던졌습니다. 아, 쟨 진짜 힘 빠지게 해. 진짜 기운 빠지게 만드네. 왜 저렇게 흥을 깨는 거야? 그래서 그런 행동을 호얼렁쉐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될 수도, 어떤 행동이 될 수도 이렇게 흥을 깨는 걸 호얼렁쉐이라고 합니다. 찬물을 끼얹다. 한국어랑 되게 비슷하죠, 그죠? 자, 예문 바로 볼까요? 역시 어떻게 쓰는지 아셔야 되겠죠? 大家 모두가 今天 오늘은 다들 또 놀다. 그런데 어떻게 놀고 있습니까? 玩得非常高兴. 야, 다들 오늘 기분이 좋아서 굉장히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 너 그러면 안 돼. 你不要 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给我们泼冷水. 그래서 의역하면 이거죠. 야, 다들 기분 좋게 놀고 있는데 네가 우리한테 이렇게 찬물을 끼얹으면 안 되지. 즉, 이렇게 분위기를 망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너 우리 분위기 망치지 마라. 너 하지 마라. 不要 우리에게 给我们 찬물 끼얹다. 泼冷水. 그래서 여러분 A가 B한테 찬물을 끼얹다란 얘기는 B가 지금 한창 흥이 최고조에 달했거나 신나게 놀고 있는데 A가 어떤 행동이거나 말을 가지고 B한테 찬물을 끼얹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오늘 즐겁게 놀고 있는데 너 우리한테 그렇게 흥이 빠지는, 김 빠지는 분위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말일 수도 있고 행동일 수도 있고. 두 번째 예문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거야. 자, 不是,而是 간단하게 보면 不是 A, 而是 B. 그래서 不是랑 而是는 A라는 덩어리와 B라는 덩어리를 이어주기 위해서 쓰는 접속사입니다. A가 아니고 B인 거야. 자, 그럼 A랑 B를 따로 보겠습니다. A에서는 무슨 말을 했고 B에서는 어떤 소리를 하고 있는지. A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我给你泼冷水. 그러니까 아까 A가 B에게 泼冷水를 한다라는 조합을 그대로 썼네요. 내가 너의 흥을 깬다. 이거예요. 내가 너한테 찬물을 끼얹는다. 이런 뜻입니다. 뒷부분 볼게요. 这件事情, 이 일은 정말로 真的 너에게 어울리지 않아. 不适合你. 适合, 适合 뒤에다가 사람을 넣으면 그 사람한테 어울린다. 不适合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그럼 앞에 있는 A 부분은 내가 너의 흥을 깨다. 내가 너에게 찬물을 끼얹다. 뒤에 부분은 이 일은 정말 너에게 어울리지 않아. 여기에다가 不是, 而是를 넣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니고 진짜 정말로 이 일은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너에게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진심으로 된 너한테 충고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너한테 조언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이 얘기인 겁니다. 不是,而是. 자, 세 번째 문장 볼까요? 아이들은 방학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孩子们 모두가 또 非常期待 정말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자, 무엇을? 방학이라고만 쓴 게 아니라 방학의 도래를. 자, 기억할게요. 假期的到来. 방학일 때는 이걸 假라고 삼성으로 읽지 않습니다. 사성으로 읽습니다. 假期的到来. 이 到来라는 단어가 지금 누가 봐도 또 뒤에 쓰였기 때문에 명사로 쓴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의 도래, 무엇의 도래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방학의 도래를 아이들이 매우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패턴 먼저 추가로. 期待 그 어떤 것의 도래를. 주말의 도래.
期待 계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 期待周末的到来.期待周末的到来. 주말이 오기를 너무 기다린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쓸 수도 있나요? 그럼요. 친구들이 오기를 너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期待朋友的到来.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은 모두가 방학이 오기만을 진짜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但是 갑자기突然 누구에게 의해서 被老师泼冷水了. 선생님에게 찬물 끼얹음을 당했네요. 즉 이번 방학에도 수업할 거예요. 이번 방학에는 학교 나와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기대하던 게 갑자기 어떻게 선생님에 의해서 그 열기와 기대감이 확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A 被 B 泼冷水. A가 잔뜩 기대하고 있다가 B로 인해서 찬물 끼얹음을 당했습니다. 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문 3개까지 한번 같이 배워봤습니다. 泼冷水, 찬물을 끼얹다, 열기를 떨어뜨리다, 분위기를 망치다, 흥을 깨다 등의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好的. Hello, 各位同学们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기 2차 주제어휘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쫀 콩즈입니다. 일단 쫀 앞에 있는 글자가 역시 동사에 해당하는 거고 콩즈가 명사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맨 앞에 있는 이 쫀이라는 글자가 무슨 말이냐면 파고든다라는 뜻입니다. 네, 어떤 빈 공간이거나 틈을 이렇게 깊게 파고드는 거 있죠. 이걸 쫀이라 그럽니다. 콩즈는 뭡니까? 콩이라는 글자가 사성으로 읽힐 때는요, 빈 공간 또는 빈틈입니다. 때문에 이 쫀 콩즈를 직역하면요, 빈 공간, 빈틈을 파고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문장에 사용할 때 뭔가 빈틈을 노리게 되거나 약점을 잡아서 그 약점을 공략하거나 할 때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하게 됩니다. 일반 영어가. 그럼 역시 오늘도 예문을 보면서 정확하게 문장 속에서 사용하는 그 어감, 그런 방법 살펴봐야죠. 사람이 많은 곳에서 야 조심해야 돼. 네, 절대로 소매치기한테 빈틈을 보여서는 안 돼. 이렇게 말했습니다. 注意, 주의해야 돼. 保管好. 자, 保管은 그냥 보관하다라는 뜻이라면 동사 뒤에다가 好라는 보호를 넣었기 때문에 보관을 잘 해야 돼요. 뭘 보관 잘해야 됩니까? 自己的东西. 주의하세요. 여기서 본인의 물건을 잘 보관해 두어야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不要 누구더러 让小偷 小偷한테 뭘 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너 샤오토한테 가서 이걸 시켜 이게 아니고요. 이 사람더러 이렇게 해버리지 않게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让小偷钻空子了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도둑이 소매치기가 내 틈을 노렸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물건을 도둑 맞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앞에다 뭘 썼습니까? 不要로 넣었죠. 그럼 그렇게 하지 말라이기 때문에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게 소매치기 당하지 않게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让小偷钻空子了라고 했다는 것은 도둑한테 빈틈을 이미 내어 주었다. 이기 때문에 이건 훔침을 당했음, 즉 내 물건이 소매치기 당했음을 얘기하는 거고 앞에다가 不要를 넣었기 때문에 소매치기 당하지 않도록 해라 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好, 두 번째 예문. 他不断地钻空子. 전공법을 했더니 뭔가 조금 능력이거나 힘이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빈틈을 많이 노렸습니다. 무도한다. 끊임없이 계속 꾸준히. 하지만 그게 안 통했나 봐요. 每次都失败. 매번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역시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나 봐요. 한, 这次 의외다. 수학기다. 헐, 이럴 수도 있구나. 居然 의외다. 이번엔 의외로 전공러 성공했네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빈틈을 노려서 이 일을 해내려고 했는데 매번 실패를 했으나 근데 이번에는 헐 됐네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우린 진짜 엄청 조심했거든요. 我们真的非常小心.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 부분이 있다면 真小心 아닙니다.
네, 我们非常小心인데 여기에다가 真的를 넣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처럼 이렇게 非常이라는 부사가 한 번 있다면 真非常 역시 아니에요. 한국어에서는 뭔가 우리 진짜 조심했어요. 그러면 我们真非常 해야 될 것 같잖아. 아니요. 真的非常입니다. 뼈를 꼭 쓰세요. 真的 부사, 真的很, 真的非常, 真的太 이렇게 꼭 뼈를 같이 넣어야지 뒤에다가 부사를 하나 더 쓸 수 있어요. 우리 정말 조심했거든요. 이런 것조차도 连洗手间都 뭘조차도 화장실조차도 안 갔어요. 아니 근데 도대체 어디에서 털린 거야? 어디에서 빈틈이 생긴 거지? 단 역시나 还是 당했어요. 被钻空子了. 누군가가 외부인이 진입을 했거나 외부의 공격을 받았거나 또는 우리의 빈틈으로 인해서 어떤 손해를 입었거나 그래서 정말 조심하고 엄청 열심히 지켜보고 화장실도 안 갔는데 결국에는 왜 또 털린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钻空子였습니다. 그리고 본문뿐만이 아니라 밑에 보시면 추가 표현 注意 동사 好라는 것은 꼭 주의하고 잘 해내세요. 본문에 보시면 그래서 注意 保管好 잘 보관하세요라는 얘기였고요. 要让 누구 钻空子라는 것은 이 사람한테 털리지 말라는 얘기.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빈틈을 노릴 수 있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래서 도둑한테 빈틈을 보이지 마세요. 不要让小偷钻空子라고 했죠. 헐 대박 이번에는 의외로 성공했네요. 这次居然成功了. 반대로 매번 성공하던 사람이 이번에는 의외로 실패했네요. 这次居然失败了가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죠? 마지막 어디조차도 안 갔습니다. 连卫生间都没有去连洗手间都没有去 그래서 이곳 갈 시간도 없이 열심히 했다. 이곳 갈 시간도 없이 내가 굉장히 여기를 많이 지켜봤다. 자리를 지켰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설명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제 钻空子입니다. 钻 파고들다. 空子 빈 공간. Hello, 各位同学们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관용어 챌린지 21기 세 번째 주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음 같이 볼게요. 莫须有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발음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요거 발음을 할 때 그게 뭐야? 뭐 이렇게 발음하지 않습니다. 열어줍니다. 어떻게? 뭐 열어야 돼요. 뭐 아니고 뭐라고. 얘는 수 아니에요. 수수수 아니고요. 그렇게 발음을 하려면 이렇게 썼어야죠. 그게 아니고요. 얘는 쉬, 쉬. 입술은 내밀고 그다음에 유 발음. 쉬. 그래서 열었다가 다시 닫고 쉬요입니다. 그러니까 모쉬 요렇게 하면 안 돼요. 쉬요입니다. 자, 발음 많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 봤고요. 일단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를 해석을 먼저 해봐야 되겠죠. 그죠? 무엇이요라는 것은 있지도 않은, 근거가 없는, 날조된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요 한 위에다가 사건, 죄목, 무엇이요 한 소문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또는 이 무엇이요이라고 그냥 수로로 쓸 때도 있는데 자 이게 어떻게 온 거냐면 사실 무엇이요라는 표현을 이 한자만 가지고 직역했을 때는요. 혹시 그럴지도 몰라라는 뜻이에요. 지금의 날조된 근거가 없는 이라는 뜻으로 이렇게까지 변화가 되어서 사용을 하게 된 이유는요.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옛날에 엄청난 장군이 있었어요. 장군. 자, 이 장군이 공로가 엄청 많고요. 공적을 엄청나게 쌓았어요. 그럼 이 장군을 시기 질투하는 간신이 있습니다. 이 간신이 왕한테 이런 식으로 일러 바친 거예요. 이 장군이 혹시라도 본인이 공로가 너무 많이 쌓이고 백성들의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본인이 왕이 되려고 막 저러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 간신이 이 왕한테 혹시라도 그럴 수 있으니까 막 꼰지르면서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혹시 그럴 수 있으니까 빨리 이 장군을 제거하세요.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간신히 옆에서 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있지도 않는 사실, 이 장군이 그런 일을 꾸미지도 않았는데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날조된 것으로 인해서 이 장군이 허용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혹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럴지도 몰라요라는 이 무엇이요라는 단어가 이제는 어떻게 쓰인다고요? 날조된, 근거가 없는, 있지도 않는 사실 이런 표현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예문 바로 보겠습니다. 关于他的这些传闻, 자, 传闻 소문입니다. 소문. 그 사람과 관련된 이 소문들은 왜냐면 시에가 들어갔으니까 소문이 하나가 아닌 거죠. 여러 개인 거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关于他 하면 그와 관련하다였죠. 그것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 소문들은 都是 모두 다입니다. 어떤 겁니까? 罪名, 죄명, 죄목. 근데 어떤 죄목이죠? 莫须有的罪名. 있지도 않은, 근거도 없는,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날조된 굉장히 억울한 소문들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莫须有的罪名, 아까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莫须有한 죄명, 莫须有한 죄목 이렇게 쓰였네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네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네가 실제로 본 게 아니잖아. 네가 실제로 그 어떤 근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네가 혼자 상상해서 아니면 그냥 어디인가에 가서 카더라로 들은 걸로 你现在跟我们说的 네가 지금 우리한테 말하는 것 이것들 这些 전부 다 完全是 어떤 것들입니까? 莫须有的 날조된 거야. 그냥 네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 아니니? 근거 없잖아. 没有任何根据 그 어떠한 근거도 없다. 그 어떠한 증거를 대지를 못한다. 예, 그래서 네가 우리한테 얘기한 그것들 그냥 발조된 거 아니야? 그냥 네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 아니야? 근거가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세 번째 문장입니다. 辞职信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사직서예요. 辞职가 사직이고요. 우리가 한국어에서는 사직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책 서자를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辞职书라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실 이书도 그냥 책이 아니고요. 이런 단어가 있어요. 수신이라 그럽니다. 요게 서신이에요. 사극 같은 데 보면 편지를 쓸 때 우리가 서신을 보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사직서를 쓰는 거고 중국어에서는 사직신을 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辞职信이 한국어에서 말하는 사직서예요. 사직서 안에 내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他的辞职信里를 넣은 거예요. 이 사람의 사직서에는 写了 뭐가 적혀 있나요? 一些 일부 莫须有的理由 理由가 이유. 너의 이유를 대봐. 이유. 근데 어떤 이유입니까? 그 어떠한 근거도 없는, 소문이 없는, 네, 허무맹랑한, 날조된. 그래서 사람을 참 이해하기 힘들게 만드네. 让人难以理解. 여기 여러분 발음을 할 때 나니 이렇게 연음돼서 발음하지 않습니다. 나니가 아닙니다. 难以理解. 难以理解. 그래서 사람을 참 이해하기 힘들게 만든다. 이게 무슨 이유야? 이런 이유를 가지고 사직서에다가 적는다는 게 말이 돼? 이거 참 이해를 할 수 없네. 이게 사실 맞아? 이거 참 날조된 것 같은데? 이거 참 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옆에 사람이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을 괴롭힌 것 같지 않은데 왜 자꾸 괴롭힌다고 얘기하지? 날조된 것 같아.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好, 밑에 부분에 보시면 关于 어떤 것 传闻 아까 1번 문장에서 나왔죠. 무슨 말이죠? 무엇에 대한 소문 또는 누구에 대한 소문. 没有任何根据 두 번째 문장 무슨 말이었죠? 그 어떠한 근거도 없다. 아무런 증거를 못 댄다. 편지 또는 사직서에다가 뭘 적었다. 어디에다가 적었습니다. 내용. 그래서 사직서를 넣었기 때문에 辞职信里写了 무슨 내용. 사람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든다. 사람을 참 이해하기 힘들게 만든다. 让人难以 이해하다. 理解 라고 표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莫须有 혹시 그럴지도 모릅니다 라는 그냥 글자의 뜻에서 요즘에는 어떻게 쓴다고요? 날조된 근거가 없는 터무니없는 소식 같은 데다가 표현하는 말로 쓴다. 그 얘기였습니다. 好各位同学们，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21기 네 번째 주제 어휘입니다. 적혀 있는 것처럼 단어 变色龙입니다. 자, 먼저 명사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어떤 동물의 이름입니다. 원래는 롱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원래는 용이죠.
네, 그냥 드래곤 이런 뜻이 아니고요. 变色龙 직역할게요. 색깔이 변하는 용입니다. 그래서 카멜레온을 얘기하는 거예요. 파충류 동물 있죠? 예, 카멜레온. 그래서 뭔가 빨간색 환경에 가면 빨간색으로 바뀌고 나뭇잎 같은 데 있으면 나뭇잎 색깔로 바뀌는 이런 变色龙, 카멜레온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 팔색조 같은 매력이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건가라고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变色龙은요. 이랬다 저랬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기회주의적인 사람을 우리가 보통 变色龙이라고 안 좋은 뜻으로 많이 씁니다. 그냥 단순하게 변덕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너무 지나치게 주변의 환경에 신경을 쓴다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눈치를 보고 여기에 붙었다가 저기에 눈치를 보고 저기에 붙었다가 줏대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한테 变色龙 같다 또는 变色龙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它就是一只变色龙. 동물이기 때문에 只로 세울 수 있죠. 사실 1번, 2번, 3번 문장을 보시면 다 각기 다른 양사를 썼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붙여서 쓸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문장에서는 一只变色龙. 걔는 그냥 카멜레온이야. 칭찬이 아닙니다. 뒤에 볼게요. 一会儿说对,一会儿说错.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맞다고 하더니 이번엔 또 틀렸다고 하는 거야. 도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뭐 하는 거야? 搞什么鬼? 이것도 한 덩어리로 기억해 주세요. 搞什么鬼? 왜 저러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대체? 쟤 뭐지?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아까까지만 해도 맞다고 했다가 지금은 또 틀렸다고 했다가 一会儿说对,一会儿说错 이겁니다. 밑에 패턴 정리하기 보시면 一会儿说 A, 一会儿说 B라는 것은 A라고 했다가 B라고 했다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아니 줏대가 없어. 이런 뜻이 되겠죠. 두 번째 문장 볼게요. 你可以看脸色. 자, 看脸色 직역할게요. 안색을 보다 살피다. 그러니까 눈치 보는 겁니다. 눈치 볼 수 있어. 사람이면 당연히 눈치 좀 보면서 살아야지. 눈치를 당연히 살필 줄 알아야지. 그래서 你可以看脸色. 그래, 눈치 봐도 돼. 근데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 그래서 但是成为一个变色龙 하지만 变色龙이 되어 버린다면 뒤에 부분 没有人会愿意跟你合作. 그 어떤 사람도 너랑은 합작하기를 즉 어떤 일을 같이 하기를 원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너와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할 거야. 네가 그렇게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면 누가 너랑 같이 일을 하려고 하겠니?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그 표현 자체였던 거였죠. 요 또는 没有라는 단어 뒤에다가 단순하게 그냥 명사만 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명사에 해당하는 어떤 행동을 넣음으로써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라는 표현이었잖아요. 그럼 여기 보시면 没有人 했다는 것은 사람이 없어. 어떤 사람이 없어? 이 행동. 너랑은 함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야. 그래서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 지나치게 눈치를 살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아무도 너를 안 좋아할 거야. 너랑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这家公司 사람뿐만 아니라 회사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론에 따라서 여론의 움직임에 따라서 아니 이랬다가 저랬다가 입장을 번복했다가 어제까지는 이런 말을 하다가 오늘까지는 또 딴소리하는 그런 회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과 같은 경우에는 주어를 회사로 썼습니다. 这家公司 이 회사는 就像 마치 자, 条 이번에 양사를 썼네요. 왜냐면 变色龙이라는 단어에 롱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용이라는 드래곤 자체는 원래 条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도 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条라는 양사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는 知라고 썼고요. 두 번째는 그냥 단순하게 가장 평범한 거를 썼고요. 세 번째 문장에서는 条로 썼습니다. 그래서 아까 미리 말씀드렸죠? 양사를 세 가지 넣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마치 카멜레온과도 같습니다. 不断, 부단히 끊임없이 改变自己的立场 자신의 뭘 바꿨습니까? 입장을 바꾸는 걸 가져다 来 回应 대답을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응대하죠? 外界的压力 외부적인 압력과 스트레스에 대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외부적인 여론이 이렇게 자꾸 변하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맞다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본인들이 잘못이 없다고 했다가 또 갑자기 막 사과를 했다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라이라는 글자를 왜 썼는지를 물어보는 분들이 꼭 있을 겁니다.
굉장히 좀 애매하긴 하죠. 한국어로만 봤을 때. 왜 갑자기 여기에다가 오다 가다 할 때 라이를 썼을지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앞에 있는 이 改变이라는 단어와 함께 세트로 쓴다고 생각할게요. 자, 옛날에 우리가 배웠던 그런 단어가 있죠. 무엇을 통해서 하면 통고라고 한 다음에 뒤에다가 뭘 통해서라고 하는 걸 넣은 다음에 라이거나 취를 넣을 수 있잖아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그러면 뭔가를 가져다가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면 가까워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라이가 되는 거고 내 걸 가지고 무엇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멀어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취를 쓰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장을 바꿔가는 방식을 가져다가 이러한 압력에 맞서려고 한다이기 때문에 lie라는 글자를 매칭해 준 거예요. 예, 그래서 요게 꼭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없어도 되지만 중국어에서는 이렇게 써주는 것이 요 흐름과 맥락이 조금 더 매끄럽기 때문에 같이 써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제가 또 여기다가 패턴 정리를 해 두었거든요. 改变 어떤 걸 하는 걸 가져다가 lie 뭘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바꿔가면서까지 누구에게 맞춰준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改变 自己 lie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사다. 다른 사람한테 맞춰주다. 이렇게 뒤에다가 이 점점점 부분에다가 그 말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예, 또는 改变 내 목표를 바꿔가는 걸 통해서 내 목표를 바꿔가면서까지 lie 다른 사람한테 맞춰주려고 한다.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lie라는 글자를 매칭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이렇게 예문 3개 같이 보았고요. 주자어휘는 变色龙, 예, 팔색조다, 칭찬하는 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랬다 저랬다 한다, 너무 기회주의자다, 그리고 또 줏대가 없이 이렇게 저렇게 자꾸 입장을 번복하는 사람한테 비유적으로 쓰는 명사라 그랬습니다. 네, 21기 네 번째 관용어 주제였습니다.